이질적인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5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한 손병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다 문과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인터뷰를 해주셨던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시게 됐는데요.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또 인터뷰를 통해서 화면으로도 좀 뵀습니다만은 또 직접 뵙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우리 스트레이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마도 이제 니네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자, 송 기자는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래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막 뭐 가자 하면서 열풍일 때 네네네네. 그때 사서 이제 물려가지고 몇 년 동안 뭐 없는 돈인 것처럼 하고 있다가 올 초에 막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가 나왔죠. 벌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서 지금 이 기획을 하신 겁니까? 아이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까먹고 나서 이제 까먹으니까 근데 이걸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 더 내림 언제 회복하나. 근데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만하자 싶어가지고 좀 어느 손절하고 정도 나왔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네. 일단은 그러면 우리 성장경 거는 저는 놓쳤습니다. 남들 할 때 했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안해서 제가 소심하고 이게 모르는 곳을 잘 못 가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 번도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는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제작진, 저희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서 이제 보셨던 분들 가운데에는 잃은 사람과 안 해본 사람만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은 혹시 투자를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많이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네. 돈을 벌려면 코인을 발행했겠죠. 더 확실한 방법. 저는 근데 이 책을 써야 되니까 한 30만 원 정도 가지고 해본 적은 있죠. 네, 이거를 네.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써본 적은 있는데 예. 이건 남의 돈을 갈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강경한 입장에서 그러시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거의. 예. 근데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뭐냐,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걸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구상에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가 있었다라고 데피니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설명드릴 텐데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예.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금융거래라는 게 어쨌든 장부에 쓰는 거거든요. 누가 뭘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한테 줬다. 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그 은행이라는 정해진 사람이 계속 그 장부를 쓰던 방식을 이제는 이제 익명의 다수가 번갈아 가면서 말 그대로 무작위로 쓰게끔 좀 형태를 바꾼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예. 어쨌든 금융거래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누구한테 갖다는 걸 장부에 쓰는 건데 예전에는 당연히 은행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은행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참여한 뭐 다수가 돌아가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제가 먼저 확 와닿았던 건 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네. 저희는 저스티스거든요. 근데 역시 이과는 데피니션이다. 이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네. 일단 제일 또 궁금한 거는 채굴장에서 채굴을 한다며요. 네. 그러면 캐면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계속 캐면은 그 가치는 누가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별로 종류는 좀 다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코딩을 해 두기를 이게 점점 좀 줄어들어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을 2,100만 개 정도로 고정시켜 놨죠. 그러니까 개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 좀 함정이 있는 게 예.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org라는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집단이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음 먹으면 내일 4,200만 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게 마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아무도 손을 못 대서 2,100만 개로 고정된 걸로 좀 잘만 알고 계시는데 네. 클릭 한번 하면 내일 4,200만 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출발한 게 제가 알기로는 네. 뭐 각국 정부 특히 이제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연방준비제도에서 네. 너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니까 네네. 거기에 좀 반발해서 이게 개수 제한을 걸었다 뭔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목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건 어차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음.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 25년 정도에 걸친 소위 사이버 펑크라는 집단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자는 금융거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자는 이 행동주의자들이었고요. 거기서 25년 동안 축적된 게 나오니까 갑자기 2008년에 이게 문제네 하고 나왔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시기는 딱 맞았죠. 2008년이니까 뭐 리만브러더스 사태도 맞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무한정 발권에 좀 이제 대응했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비트코인을 제한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은요. 예. 발행량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만 만 희소성이 있다.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한돼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로그래머가 클릭 한번 하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이익에 아직까지 도움이 되니까. 근데 네. 언제든지 그 늘리는 거는 뭐 자연이 준 제약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금의 채굴량은 자연이 인간한테 준 제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클릭만 하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캐면은 더 이상 못 캐게 돼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는 건 그것 역시도 바뀔 수 있기 바뀔 수 때문에 있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직하게 1대1 시장이면 말 그대로 거래가 일어나서 중개소가 뭐 당한다든가 아니면 먹튀한다는 게 일어나더라도 네. 안전하게 아무 자산이 내가 보관이 돼요. 1대1 시장에서는. 직접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중개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직접 거래를 안 일으키고요. 마치 직접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자기 정보에만 써놓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1대1 시장에서 블록체인 거래가 일어나면 몇십 분 걸려요. 예. 그러면 매매 회전이 안 높으니까 수수료를 못 벌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직접 거래를 안 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쪽 외상 장부 쓰듯이 써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한다는 식으로 이제 해놓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없는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채굴되지 않은 거를 그렇죠. 자기가 안 갖고 있는데 것처럼.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 투자자들은 현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려면 별도로 자기가 주소를 정하고 그걸 빼야 되는데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래자가 거의 없고요. 예. 있다고 하더라도 빼는데 또 돈이 들거든요. 어차피 되파는 게 목적인데 굳이 안 빼다 보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암호화폐를 실제로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중개소에 있는 그 장부에 그 숫자 노름에 그냥 법화로만 법정화폐로만 지금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옛날에 그런 기사 있었잖아요. 그 미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십몇 년 전에 그 비트코인을 사놨던 하드 디스크를 잃어버려갖고 그렇죠. 그걸 찾아서 무슨 모든 고물상을 다 뒤졌는데 결국 못 찾았다. 뭐 제가 이런 걸 봤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완전히 소유한다는 건 어쨌든 내 하드 디스크에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이게 갖고 있는 건데 네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더 위험해서 이제 요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디라고 해서 기장 서비스를 따로 해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지갑을 만들어두고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서비스가 이제 등장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중개소를 잘 못 믿는 거죠. 보안 문제도 그렇고. 중국은요? 그러니까 중국은 진작에 금지를 시켰고요. 거래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물품 사는 것까지 지금 금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인구가 한 14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1%가 안 돼요. 오. 그리고 이제 아시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예. 거기 거래가 주식 거래 2%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얼마 전에 주가총액의 거래량을 넘어섰죠. 코인 훨씬 시장이. 넘었죠. 네. 많을 때는 8배가 넘었었고요. 주식 거래. 어. 그러니까 주식 거래 800%를 넘었었고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GDP 3배. 네.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도 3위거든요. 네. 일본이 제가 금융청에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 거래량이 1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한 30조까지 되니까 3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거래되는 법정 화폐에
달러화와 원화를 합치면요 거의 90%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놀라시네요.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하죠. 네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과 네네. 뭐 본인이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이미 구매했다. 그다음에 또 도지코인도 어쨌든 그쵸.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급등했죠. 급등 막 급락 폭이 그렇죠. 예. 이게 정상적인 화폐 가치를 지닌 거라고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이게 업다운이 심했는데 네. 일단 그러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뭐 시세 조정이죠. 명백한 시세 조정인데 우리나라 법이랑 미국 법이 좀 비슷하거든요. 미국은 일단 발행하는 거는 연방법으로 법 하나로 다 처리를 하는데 네, 유통, 사고 파고 유통은 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시세 조정을 처벌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이 금융 투자 상품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세 조정을 하더라도 시세 조정은 처벌 못 해요. 사기로 처벌해야 되는데 네. 또 우리나라 사기죄는 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뭐 그 일론 머스크 사실 전적이 있어요. 시세 조작의 전적이 있거든요. 네. 테슬라 주가를 시세 그러니까 그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음. 시세 조작에 220억 원의 벌금을 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물었으니까 전적이 있는 거고 네. 이건 아는 거죠. 이런 말을 하더라도 시세 조작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일단 이걸 통해서 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시라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위험성과 이런 부분들은 알고 투자하실 거면 하시라가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인도 아까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루에 4%씩 꼬박꼬박 오르다가 한 번에 제로에 가깝도록 빠지는 건 예, 예. 이건 분명히 장난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교수님. 예, 예. 근데 이거에 개미 소위 말하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갖고 들어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이랑 좀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로 변동성을 최대한 억제화시켰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커질수록 누가 유리해지는가 하면 부자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버틸 수 있고 뭐 잃어버려도 그만이니까.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뭐 1조 정도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 내에 와야 재미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 내에 있어야 이게 딸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각국이 그거를 그나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주식 시장의 안전 장치를 다 빼면 코인 시장처럼 되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렇죠. 상황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부자들한테 너무 유리한 게임이 돼요. 거기서 이제 자기도 뭐 그 시류에 잘 타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겠지만 네. 그 기회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부자들한테 가고 장기 투자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 투자자이거나 금액이 적을수록 변동성이 크면 이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네. 현실적으로 실존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넣는 사람도 있고 돈을 빼는 사람도 있고 네.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근데 뭐 투자를 해서 잃는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이해는 하겠고 네.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네. 그런데 넣었는데 사라진다. 일종의 본인이 느끼기에 또는 뭐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건 사기를 당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 있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피해자들 네. 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고 금융시장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법은 재형법정주의라서 일단 정해놓은 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면 처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금융상품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 심지어 이제 해킹을 당하더라도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면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 중개소가 해킹을 당해서 한 4억 원 정도 피해를 보신 분이 네. 재판을 했었는데 이제 그 판결을 어떻게 났는가 하면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그다음에 처벌하기 때문에 지금 다들 통신판매업자거든요. 네. 다 사각지대에 있고 또 지금은 시세 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자본시장법에 있는데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투자 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정책적인 논의가 이 코인 시장 자체를 허가하지 말 것이냐 할 네. 것이냐에서 네. 시작됐다면 지금은 이미 생겨버렸으니까 그쵸. 양성화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우리 그 스트레이트 본방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이라도 이 시장 자체를 규제하고 없애야 되는 불법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가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느 쪽으로 가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금 가야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아무래도 연착륙 아니겠어요? 지금 갑자기 닫았을 때 이 피해를 어떻게 막을까가 이제 가장 크실 네. 건데 어떻게 보면 빨리 막는 게 경착륙이 오히려 피해를 덜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8천만 원 갔던 게 언제까지 갈 줄 모르는데 한시적으로도 시간을 주고 지금 중개소가 존재해야만 이 시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탈중앙으로 스스로 뭐 돌아가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면서 중개소가 자기가 제도권 금융을 욕하면서 제도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제도권이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발권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그냥 막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왜 달러를 막 찍어내냐고 욕하는 자들이 중앙은행은 그나마 법적인 테두리에서 돌아가지만 자기들이 사적으로 막 찍어내잖아요. 본래 취지는 이미 이뤘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취지 자체 원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에도 돈 버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더라도 그냥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그냥 코인 찍는 게 돈이 더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이걸 연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쉽게 코인을 찍고 빨리 팔고 또 갈아타서 또 코인을 내고로 다 이제 몰려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자정이 될 수 있느냐? 자정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나쁜 돈은 좋은 돈을 쫓아내거든요. 네.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일을 안 해도 돈 버는데 일하는 사람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같은 거라서 사람은 자제를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제를 못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래 정부가 놔뒀던 이유는요. 이 물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을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사적 자치거든요. 네. 전 세계가 물품이라고 내버려뒀는데 1대1 시장까지는 내버려둬도 돼요. 1대1 시장은 자기가 스스로 가치를 감정하고 자기가 최대한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되다가 되면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군중에 의한 사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개입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하려면 없애고 그냥 1대1 시장으로 놔둬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가치 있다. 난 10억 주고 사겠다. 그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사적 자치니까. 그렇지만 다 되다 시장으로 왔는데도 놔두면 이거는 방치한 거죠. 지금 이제 그 거래소가 난립하고 네.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금융위에서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인증받은 데가 지금 4곳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충고, 네. 투자를 굳이 하겠다면 지금 교수님 말리시는 입장이신데 굳이 하겠다면 네 군데에서는 해도 네 군데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하시려면요. 말 그대로 네 군데에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미 90%가 네 군데서 하고 계세요. 10%가 이제 사각지대 계신 건데. 근데 그쪽이 좀 더 싸다면서요, 가격이. 그렇게 이제 예. 호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예. 비싼 데가 예. 우리 그 주식 거래소 10배까지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혹돼서 가고 또 여기는 없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더 큰 변동성을 또 쫓는 거죠. 그 나름대로. 그래서 하여튼 이왕이면 4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랑 두 번째 하시더라도 50만 원 미만으로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책을 쓸 때 30만 원을 하니까 돈을 땄거든요. 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잃어버려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놔두니까 올라가던데 이게 3천만 원이면 전 다 잃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 쓰면서 느낀 게 왜냐면 아니 근데 변동성이라든지 더 큰 문제는 해외 네. 사이트 가면 레버리지 100배까지 해주잖아요. 1000배까지 있습니다. 1000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0.1% 떨어지면 원금이 사라지네요. 청산되는 거죠. 예, 예. 와.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지금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국내에서 안 놀아요. 근데 예전에는 외국 거래소에 하려면 당연히 외화 송금을 해야 되니까 네네. 노출이 되는데 지금은 국내 중개소에서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사서 코인을 보내거든요. 네. 그럼 이건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코인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레버리지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0.1% 등락이면 바로 청산돼 버리는 건데 뭐 100배 정도는 쉽게 즐기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좀 듣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우리 손병상 기자는 취재를 해봤더니 네. 지금 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런 그 병폐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혹시 뭐 들은 게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저도 일단은 뭐 제일 문제는 정부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정부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의 말 이런 거는 공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먼저 매수하면 이제 버는 거고 조금 매수 버튼 늦게 누르면 이제 못 버는 거고 이런 건데 그것만 바라보고 할 거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정말 근데 비트코인이 어쨌든 뭐 교수님은 뭐 내일 바로 발행량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2,100만 개 뭐 희소성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가지 보안이라던가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정말 투자할만 하다고 판단하면 그러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사실 뭐 개인의 판단이고 뭐 일종의 믿음의 그렇죠. 영역이니까 뭐 그 이상은 제가 말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사실 제도적으로 이게 정말 먹튀 거래소 막는 거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너무 멀리 느껴졌던 것들을 좀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좀 쉽게 잘 설명을 좀 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또 스트레이트후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손병상 기자가 스트레이트에 처음 합류를 해서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법한 아이템 뜨거운 아이템이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취재 후기 및 소감 뭐 짧게 일단 좀 들어볼까요? 방송에도 나왔지만 돈이 많이 찍혀 있는 계좌들을 사실 안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선뜻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게 신기했고 한창 이제 코인이 오를 때여가지고 찍힌 걸 보니까 나는 뭐 어떻게 좀 안 되나. 사람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종목을 좀 물어봐야 되나. 잠깐만. 근데 품위 또 약간 양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듣고 투자를 하진 않았는데 그런 유혹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을 다 잃거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거래소가 사기를 쳐서 네. 그런 피해자들도 보셨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음. 뭐 예를 들어 뭐 은행, 뭐 증권, 그래도 제도권에 있는 데면은 뭔가 구제책을 구제책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뭐 돌려받는다던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V 글로벌 이제 거기는 뭐 피해액이 뭐 6조 원 이렇게 거의 뭐 무슨 조이팔 사기 이런 게 네. 투자가 될 네. 정도로 네. 엄청난 규모인데 그거를 뭐 몰수한 게 뭐 몇천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무리 잘 찾아도 한 뭐 자기 돈의 5%나 찾을까 싶으니까 그런 분들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누가 간섭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그 욕망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른 피해의 크기도 훨씬 더 커진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 위험을 줄이려면 알아야 되는 건데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손병산 기자가 스트레이트 후에 또 이렇게 첫 출연이고 또 스트레이트 팀에 오셔서 첫 아이템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화끈한 코인 아이템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오시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를 취재 기자가 외쳐주시고 스트레이트 후가 끝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송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